정면 인터뷰 새누리당 전 혁신위원장을 지냈고요. 자, 이번 총선에서 노원병 지역구에 출마한 이준석 후보 만나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 후보께서는요. 선거운동을 도운 적은 있지만 직접 출마한 것은 처음인데 뛰어보시니까 어떤가요? 사실 선거운동하다 보면은 이게 지역에서 묻혀서 지내기 때문에 밖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아하. 네. 지역 속에서. 그러면은 지금 보니까 목도 쉬어 계신데. 네. 자, 어떤 점이 가장 어렵습니까? 가장 어려운 건 아무래도 지역에서 이제 그 손바닥이 마주쳐야지 저희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건데. 네. 상대 후보가 지역에서 잘 이제 활동하지 않기 때문에. 아하. 예를 들어 정책이나 이런 걸 놓고 대립점을 세우기가 어렵습니다, 지금. 아, 그렇군요. 자, 노원병이 골리앗과 다윗의 대결의 장으로 관심이 커졌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초반에 또 많이 생각했던 것과 달리 예. 이준석 후보의 예상 밖의 선전이다 이런 분석도 있거든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사실 지역에서 원래 제가 할 때부터 살면서 자랐었던 곳이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런 부분을 높게 평가해 주시는 분이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상계동의 정치인들이 능력이나 아니면 거물이나 이런 게 부족해서 그랬던 게 아니라 지역에 대한 애착이나 관심이 부족했다는 평가가 좀 지배적이기 때문에 네. 그런 쪽에서 지역 국민들이 가장 궁금하게 생각하는 거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상계동에서 오래오래 상계동을 발전시킬 후보이냐 아니면 또다시 상계동을 도구화해서 사용할 정치인이냐 이걸 놓고 많이 보는 것 같아요. 네. 자, 안철수 대표가 말이죠. 지금 이제 현역 의원인데 아까 살짝 언급을 해주셨지만 지역구 선거운동을 거의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자,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또 이견이 있습니다. 지역구 유세는 포기하고 전국 선거를 뛰어라 이런 요청행까지 나왔어요.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선 이게 다소 유리한 구도는 아닌가요? 유리라기보다는 그렇게 하겠다는 공정을 하겠다는 의미니까. 네. 아무래도 언론 노출을 많이 시켜가지고 이제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이야기니까. 그쪽 입장에서야 당연히 합리적인 전략이긴 하죠, 그게. 네. 근데 반대로 지역 국민들 입장에서는 공약이나 이런 검증이 쉽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거는 지역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한 일입니다, 그거는. 아, 지역 국민 입장에서는 불행하다. 예. 자, 지금 이 안철수 대표가 후보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제 야권 상황 공언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도권 다수 지역이 일려다ян데. 지금 이제 이 노원병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이제 지역 자체가 야당색이 좀 강하긴 합니다. 지금 유불리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지금 저희가 지금 저희 박빙 상황인 건 맞습니다. 지금 보면 박빙, 네, 박빙 상황인 것이고 여기서 지금 급격하게 이제 당에 대한 지지세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저희 전통적 지지층이 지금 최근에 당의 분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이탈해서 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여론조사 나오고 있긴 합니다.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은 지역에서 느끼는 민심이나 이런 거 보면 확실히 오차 범위 안에 있는 박빙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렇군요. 그렇게 느끼고 계시고. 자, 이번 총선에서요 20대 청년층의 투표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공약 개발 각 당이 상당히 신경 쓰고 있는데요. 그러면 이 청년 투표의 증가가 이번 20대 총선 어떤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계세요? 사실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정치가 삶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은 확신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확신이 약간 약한 상태입니다. 정치가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이런 막연자실감 때문에 정치를 더 멀리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정치가 지금까지 약간 신뢰받지 못했던 부분을 개선해야 되는데 양당은 이번에 이거에 실패했습니다. 모두 다 여야 모두 실패하고 있다. 실패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좀 지금 이제 주민들과 스킨십을 하고 계신 거잖아요. 맞습니다. 청년층의 경우에 어떤 요구가 있다라고 느끼세요? 청년층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들의 일자리 문제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으로 산업기반으로 특히 우리가 제3의 이제 저희가 보면 예전에 경공업했다가 중화학공업했다가 지금 창조경제에 이제 기치를 내걸었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전환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물꼬가 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가시화되는 것을 좀 원하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 항상 얘기하지만 일자리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도 있지만 또 양질의 일자리 찾는 청년들의 그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것에 대해 정치권이 지금 기민하게 반응하고 있느냐 이게 약간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다 보니까 청년층에게 얼만큼 다가갈지 또 실현 가능할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지금 경제 프레임으로 선거가 좀 일부 정책이 전환된 부분이 있잖아요. 새누리당이 최저임금 인상 공약을 내놨더라고요. 4년 내에
이게 이제 20대 국회 임기죠. 예. 시간당 최저임금을 8,000원에서 9,000원으로 끌어올리겠다. 이런 공약이 있고요. 또 이제 상대 측인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1만 원 이렇게 공약으로 내걸었는데 이 최저임금 인상폭 좀 이 청년층 유권자들이 반응할 걸로 보이세요? 글쎄요. 청년들 입장에서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 아르바이트나 이런 것들에 있어서 힘들어하는 것도 있고 네. 그리고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소위 말하는 양질의 일자리가 아니라고 생각될 수 있는 곳에 지금 취업한 청년들이 많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또 이것을 최저임금 인상하는 것이 좋은 평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또 반대로 일자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네. 그 적정치라는 건 아주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것일 테고 네. 양당이 8,000원에서 만 원까지 제시하고 있는 것 이거 제 생각에는 총선을 앞두고 굉장히 급격하게 나왔기 때문에 총선 끝나고 좀 더 재검토해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은 좀 청년층의 호응을 이끌어내고자 던진 공약이긴 하지만 이 검토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아니 그리고 이게 네.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곳이 또 청년층이자 또 자영업자분들도 영향을 많이 받거든요. 아, 네,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런데 네. 저희가 청년층만 어렵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영업자나 이런 분들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정치라는 건 양면을 다 살피고 그러니까 선의의 피해자가 있으면 안 되는 것인데 네네. 지금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정치권이 총선을 앞두고 좀 더 민감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런 측면에서는 좀 포퓰리즘으로 이제 지탄받을 대목도 있다고 보시는 거군요. 예, 근본적으로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거는 언젠가는 당연히 우리가 추진해야 될 과제지만은 네. 그것이 지금 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영업 하시는 분들에게 더 큰 부담을 오면 절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최저임금 문제는 지금 여야가 공히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지금 또 조금 이제 이 같은 맥락이지만 다른 이제 공약으로 청년 구직 수당의 경우에요. 새누리당은 이제 공약으로 제시하지 않았고요. 지금 야당 측은 이제 청년 구직 수당 주겠다 하는 입장들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세요? 청년 구직 수당이라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어느 정도의 영향력이 있을 것인가. 제가 지금 보면은 과거 이제 그 보편화되지 못한 형태의 지자체가 했던 청년 수당 같은 경우에는 네. 상당히 뭐 여러 가지 부작용이 발견됐습니다. 네. 그리고 받은 상품권을 인터넷 중고 사이트에 올린다든지 네. 이런 것도 있었기 때문에 말 그대로 청년 구직 수당의 취지에 맞게 이것이 청년에게 제자리 궤도에 올라가기 위한 지원이라면은 네. 일정 부분 타당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과 달리 이제 이것이 포퓰리즘의 측면으로 흐른다는 것은 구직의 의지가 없는 분들이 다수 참여한다는 이렇게 된다면은 네. 국민들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제도 장치를 잘 마련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대신에 새누리당은요. 취업 교육 프로그램인 청년희망 아카데미를 전국 16개 시도로 확대하겠다. 그리고 이 청년 국제 인턴을 늘리겠다. 이런 내용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청년희망 아카데미 또 청년 국제 인턴 이런 것들이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데 보탬이 좀 될 걸로 보세요? 물론 우리가 체계적인 교육을 하면은 일정 정도 긍정적 효과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구조적 실업이나 그런 문제를 봤을 때 네. 몇십만 명, 몇백만 명 단위에서 발생하는 이런 문제들을 개별 공약 하나로 이렇게 완화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전체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땐 전체적으로 경기를 살리고 이런 큰 틀에서 좀 접근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좀 큰 틀의 경기 회복, 경기 부양을 위한 이제 굵은 정책이 필요한 그렇죠. 말씀이시고요. 사실 청년의 경기만 살아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네. 청년의 취업난만 해소된다는 개념은 없고 전체적으로 경기가 살아나야 되는 것인데 물론 지금 청년들이 아주 어려운 상황에 있기 때문에 청년 문제에 대해서 양당이 적극적으로 정책 경쟁하는 건 좋습니다. 네. 근데 경기가 우선이죠, 제가 봤을 때는. 그렇군요. 경기가 우선이다. 자, 지금 어쨌든 여당에 몸담고 계시니까요. 지금 이제 상대 측인 더불어민주당이 선거 구호로 내건 것이 경제 심판론이잖아요. 이 뭐 이제 현 정부의 어떤 경제 정책을 심판하겠다. 이 경제 실정론 어떻게 평가하세요? 심판하려면은 대안 세력에서 낮다는 걸 증명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더불어민주당이 그쪽 증명하는 데는 약간 아직까지 미진한 것 같습니다. 아, 그러면은 심판론만 나왔지 대안은 미진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군요. 예. 네, 요거 좀 이 후보님한테 꼭 물어보고 싶었던 대목인데요. 이 지난주에 해프닝으로 마무리됐습니다만 새누리당이요. 안철수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런 글을 SNS에 올렸다가 논란이 크게 일자 이제 서둘러 삭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관계자들이 다 이건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사실 이 누리꾼들의 반응은 뭐냐면요.
네. 아니 이준석 후보를 이 노원병, 안철수 네. 후보 이 상대 후보로 지역구에 내보내놓고 예. 안철수 대표를 응원한다는 말은 또 뭐냐 하는 이야기가 시끌시끌했거든요. 네. 당사자로서 어떻게 느끼셨어요? 사실 뭐 큰 틀에서 안철수 대표의 어쨌든 분열을 획책하는 정치나 이런 것들을 네. 새누리당이 좀 조롱하는 의미에서 약간 그 페이스북 담당자가 쓴 것 같아가지고 네네. 그걸 보고 나서 뭐 체계적으로 새누리당에서 안철수 대표를 지원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은 많이 없을 겁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후보 본인으로서도 뭐 별로 이렇게 크게 섭섭했다든가 그런 생각은 안 드셨고요? 네, 사실 뭐 그 페이스북에다가 뭐 페이스북 담당자가 홍보팀에서 한 것에 대해서 크게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네. 여당이라면은 그렇게 어부지리 노린 정태로 선거 치러서도 안 됩니다. 네, 전공법으로 가야 한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뭐 총선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 이후에 또 상황 봐서 한번 연결드리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준석 후보였습니다.